네,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한미스타 저희 두 번째 주 방송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은주입니다. 자,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의 분위기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무리가 됐었죠.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오늘 증시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가 1.7%, 나스닥이 1.3%, 그리고 S&P 500까지 1%대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중동 위기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유가가 크게 출렁였고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됐던 헤드라인들 총 5개로 정리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의 리스크로 인해서 간밤 이란과 이스라엘 지속적인 미사일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에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중동의 위기감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는 좀 잠잠해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중동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결국 간밤 WTI 아주 큰 폭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결국에는 7.3%가 오르면서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폭으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렇게 유가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연준의 금리 인하와도 상당히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안전자산인 금값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고치까지 근접을 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움직이는 모습을 간밤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과 함께 장중에 또 변동성을 보이는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방산주들의 움직임, 간밤에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미시감대 심리지수가 60.5가 나오면서 전월 대비 3% 증가하는 폭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지만 또 이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다시 한번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안정세를 찾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안고 오늘 시장 안에서 움직였었던 관련주들, 원유 관련주들이나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위험자산으로 함께 분류될 수 있는 비트코인은 간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CPI와 PPI의 긍정적인 지표 발표와 함께 일시적인 반등을 보였었다가 결국 10만 5천 달러 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간밤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을 안고 우리가 다음 주 개장 전에 여러 가지 전략들 함께 챙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중동발 리스크로 어제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더 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 챙겨주실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50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이창용 전문가님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6월 되고 더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6월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챙겨볼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6월 달 들어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사실은 상승장을 이번 주에 좀 이어갔었는데요. 근데 금요일장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변동성 장세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 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제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전략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들어는 봤고 사실은 잘 가고 있고 나스닥 뭐 최근에 굉장히 상승 랠리를 많이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접근하기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쉽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선진 시장이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 1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라갈 종목들 찾기는 너무나 쉽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저와 같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서부터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에 대한 시그널을 제가 두 가지 전략을 전부 다 신호로서 매수 신호, 매도로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국내 주식으로 힘들다.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손해를 봤다. 뭐 코스닥이 거의 2% 이상 밀렸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또 복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 더불어서 전략 좀 이제 이번 달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 주식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주식에 너무나 익숙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한국 주식 하시면 됩니다. 교육방에서 제가 하루에 딱 30분 내지 30분의 단타로서 한국 주식에 대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수익 챙겨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략 미국 주식을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잠깐 좀 시트맵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너무나 많습니다. 뭐 아마존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애플, 엔비디아 여러 가지 종목들 이 안에 뭐 테슬라라는 종목도 있겠죠. 그래서 딱 보시면은 영어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뭐가 무슨 종목일까 그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6월 달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핵심 7가지 종목만 봅니다. 그래서 M7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핵심 종목으로서만 제가 미국 주식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우량주인 종목들을 미국 증시 안에서 뷰를 좀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적인 저점은 그리고 매수 자리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호를 제가 다음 주서부터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저점 잡고 있을 때 제가 매수 신호 드릴 거니까 그 신호만 따라가시면 편안하게 노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증시를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서부터 공통된 코스닥과 나스닥의 차트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은 2022년 그리고 최근에 기준했을 때는 20%가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요. 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코스닥 시장 안에서 장기적인 보유를 했었다면 지금도 손해겠죠. 워렌 버핏이 사실은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경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전혀 맞지가 않죠. 근데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2022년도 코스닥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기준했을 때 무려 10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었던 얘기는 나스닥, 미국 증시, 미국 주식에 맞다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뭐 테마주를 하든 뭘 하든 하셔도 되시는데 다만 우리가 새로운 전략 안에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장기 투자는 또는 이 안에서 스윙주나 이런 테마주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려면 나스닥을 공략하자. 이 부분 새로운 전략으로서 6월 달에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모두 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수석 전문가님과 함께 팀으로서 제가 분석해드리고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드릴 거기 때문에 6월 달 저는 할만하다고 보거든요. 뭐 금요일 날 사실은 코스닥이 또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정부 들어서 우리가 코스닥이 또 많이 반등을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약간의 생각과 변화를 갖게 된다면 편안하게 나스닥 안에서도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도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 최근에 미증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사실은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사실은 미증시의 제일 큰 장점이 급락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반등에 대한 수준을 바로 회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수준 안에서는 급락을 보여주면요. 이 급락까지의 반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최근까지 반등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 좀 반등 어렵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급락을 보여주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이미 그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 또 나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 시장이고 글로벌 1위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시장만 놓고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을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그래서 30% 이상 또 지수 반등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또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지만 그래도 월요일장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M7 종목의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좀 챙겨가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미증시 안에서도 글로벌 이슈가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게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화해되는 분위기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미증시 테마주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좀 챙겨 가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 포인트를 좀 잡고 넘어가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관련한 우리가 재료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한 테마주들도 우리가 좀 챙겨 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우리가 M7 종목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M7 종목의 특징이 바로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안에서 제일 성장성이 높은 미증시 안의 테마주가 바로 양자 컴퓨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젠슨항 CEO, 엔비디아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기술에 대한 변곡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가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상용화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는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도 챙겨 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국내 증시 안에서도 사실은 양자 컴퓨터 테마주가 있죠.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증시를 열어보면은 사실 실제로 양자 컴퓨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주를 우리가 미증시 안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보다 신뢰성이 높은 테마주를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진짜 주식은 이제 미국 주식에 있습니다. 기술주나 반도체 종목들도 아예 엔비디아 테마주를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공략하지 말고 진짜로 엔비디아를 그냥 매수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제가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교육방에서 모두 다 신호로서 잡아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종목들 안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M7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핵심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또 나와줄 수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도 사실은 미증시 안에서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은요.
리게티 컴퓨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HTS 국내 증시 안에서 리게티 컴퓨팅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미국 주식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내 시장 안에서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곁다리로 양자 컴퓨터 테마주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영위한 기업은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 증시 안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스트롱 바이 의견을 계속 내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미국 금융시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섹터들을 눈에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좀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체크를 좀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정배열 수준 안에서 기술적으로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M7 종목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M7 종목이 단기적으로 우상하고 있고 눌림이 나올 때 이렇게 매수 신호로서 교육방에서 신호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방에서는 초기 정배열의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빠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의 매수 신호를 M7 종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 안에서 일단은 제가 6월달 전략을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국내 주식 하실 분들 하시고 미국 주식은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따라가 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L7 종목 안에서만 갑니다. 6월달은 그래서 구글, 뭐 애플, 뭐 메타, 테슬라 같은 핵심 M7 종목 안에서 매수 신호 드릴 거니까 이거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도 제가 신호로서 잡아드릴 겁니다. 이 국내 주식도 매일 장초반 30분 단타를 통해서 국내 주식까지 챙겨가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매크로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시장 안의 중요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뜨시면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접 차트 분석 안 하셔도 되고요. 전문가님께서 이 방을 통해서 언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면 좋을지 그 타점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고 명확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단 30분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실제로 우리가 국내 증시가 매일같이 또 열리고 그리고 주 5일 안에서 시장이 계속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또 갈리죠. 어떤 분들은 매매를 단타하게 되면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맥점을 좀 보자면 단타를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 하지 말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활발한 시간대 안에서만 매매를 하자. 이 부분 제가 이번 주 데이터 한번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한전기술도 있고요. 뭐 아나티도 있고 최근에 이스라엘 리스크도 발생이 되면서 유가 관련, 정유 관련한 테마주인 흥구석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젠백스, HLB 테라피틱스와 같은 종목들이 이번 주에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전기술은 시초가 대비 거의 이제 상승률이 20%가 넘어가게 됐었고요. 아난티 20%, 흥구석유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최근에 급상승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언제 급등했었는지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급등했었던 시간 한전기술은 9시 3분 정도가 됐었고요. 자, 아난티 9시 12분, 흥구석유는 뭐 장기 하자마자 급상승이 또 보여줬었고 마찬가지로 모두 다 9시 30분 이내에 모두 다 급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전기술 원전이고요. 뭐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런 핵심 테마주 안에서 장 초반에 그대로 그냥 매수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좀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한전기술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9시 3분이고요. 9시 3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딱 보시다가 아마 한전기술을 장중에 한전기술 급등하고 있네 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마 이 타이밍일 때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눈에 띄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장 초반에 이 신호를 드립니다.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또는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단기 저점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런 타이밍 안에서만 공략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9시 30분 전에 매수 신호를 급등하기 전에 매수 신호를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핵심 테마주이기 때문에 단기가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이 장대 양봉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지금 종목이 좀 밀린다 싶으면 빠르게 대응하면 됩니다. 빠르게 대응하고 핵심 테마주는 또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순환 구조를 짜가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고요. 공구석이고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리스크가 빠르게 해결되긴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죠. 빨리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옮겨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또 급등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흥근석유가 만약에 월요일 날 정도의 시세 분출이 또 예상이 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시간대 안에서 장 초반의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시세였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장 초반에 무조건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급상승하고 있을 때 굳이 무리하게 매수는 전혀 하시지 말자라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게요. 우리가 주식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매매를 하자. 이 부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규칙 없이 원칙 없이 매매를 하게 된다면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급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돼서 바로 손실이 나와주게 되거나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는 게 저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의 만약에 단타에 대한 원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규칙적으로 매매하는 그 원칙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원칙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제 팔로잉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아마 재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급등하기 전 핵심 테마주들을 장 초반에 신호를 드린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장 따라가 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있죠. HAB 테라피틱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교과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HAB 테라피틱스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게 된다면 9시 정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핵심적인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거의 10%가 넘게 또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 자리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4% 5%밖에 수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종목을 아예 장 초반에 매수를 하자.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신호는 제가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단타로서 한번 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매매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매매해야 되는 이유 딱 몇 가지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 내 급등 테마주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도 계실 겁니다. 뭐 많이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시간은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시간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매하시고 그냥 매매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끝내시고 나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게 또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급등 전에 단타로서 매매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제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미국 주식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국 주식 관련해서 미국 주식 기초 강의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강의 USB를 통해서 꽉꽉 담아서 5강을 담아서 미국 주식 기초 강의 또 담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잡아 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서 30분 단타 말씀드렸었는데 30분 단타에 대한 종목을 또 찾는 방법을 또 궁금하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30분 단타 검색식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선별적으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모두 다 담아드릴 거기 때문에 이름 연락처 남겨주시면 모두 다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같은 주말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 강의를 만나볼 수 있는 USB 선착순 50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국내 증시 30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반등 타이밍을 직접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반등 타이밍을 만나볼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 장초반 30분 단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주가에 대한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주가 반등 계산기를 또 선물로서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라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종목이실 거라 생각이 좀 되고요. 이 부분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를 좀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저점 대비 무려 120% 또는 내지는 130%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미리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도와주는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주가 반등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종목에 있어서 급등하기 전 저가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고가는요. 무조건 신고가 종목이어야 됩니다. 신고가 종목 안에서 신고가 가격을 고가 가격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가 같은 경우에서는 급등하기 전 저가를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은 상승률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률에 맞춰서 그대로 최소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주고 최대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자동으로 반등 타이밍을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고가, 저가 그대로 입력하게 된다면 적정 매수 단가가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라는 종목이 대략적으로 4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이 바로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적정 매수가가 나와주게 되고 그 이후에 그대로 홀딩만 하셨더라도 편안하게 1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30분 단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가 반등 계산기도 계산기를 통해서 이 통계적으로 매매하시게 된다면 이제 감정에 흔들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 흔들릴 일이 없이 통계적으로 매매하시면서 편안하게 우리가 수익을 내보자. 이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규칙적으로 매매하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두산이라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종목이실 거라 생각이 좀 되고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 안에서 고가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급등하기 전 해당 랠리 안에서 저가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지금 이제 상승률이 90%가 나와주게 되고요. 이 90% 상승률 안에서 통계적으로 24%에서 27%까지는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고가 영역 안에서 그대로 그냥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고가 종목이 나왔다. 아, 그러면은 계산기 입력해보고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편안하게 분할 매수 하시고요. 급상승이 나와주면은 내가 통계적으로 매매했으니까 이 매매법이 막 먹히는구나. 그리고 규칙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럭스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솔트럭스 3월 달에도 급상승 많이 보여줬었고 4월 달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만약에 솔트럭스가 급상승이 보여줄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셨더라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고가 영역 안에서 계산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을 4만 이때 당시에 4만 1,000원대였었고요. 저점이 2만 1,00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은 상승률 마찬가지로 90%가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24%, 27% 내지는 보는 겁니다. 이 바운더리를 보는 거고요. 이 밴드가 안에서 이 부분까지 최소한 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승폭을 보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가까지 나와주게 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상승이 나와주면은 이 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맥점은요. 급상승이 나와주고 급등주가 나와주게 되면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었다가 적정 매수가까지 나와주게 되면은 이 매수가 안에서 공략하시자. 이 부분이 제일 큰 포인트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제공해드릴 건데요. 가미하든 우리가 통계적으로 매매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매매하고 수익을 천천히 쌓아가게 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매매 원칙이 쌓이고 매매 원칙에 의해서 수익이 또 선순환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이 부분 맞춰 우리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고 후보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심 종목에 두시고 만약에 저가까지 나와주게 된다면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대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매 회전이 또 빠르게 또 가능하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요. 주가 받는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유 종목들 지금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보유 종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반등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감으로 이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주가 반등 계산기 안에서 어디 안에서 반등이 나와줄까? 요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 계산기를 통해서 6월 달에 새로운 전략을 좀 따라가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좀 정리 좀 해드리면 미국 주식 M7 종목 안에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우량주 안에서 단기적인 눌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매수 신호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내 주식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장 초반에 30분만 매매를 하자. 이 부분도 매수 신호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따라가시면 되시겠고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하실 분들은 주가 받는 계산기를 통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6월달 새로운 전략 이 부분을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 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참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르면 팔 걸, 떨어지면 살 걸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 계시죠. 더 이상 우리가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반등 계산기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뜨면은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사용 방법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 원전주라던가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어떤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될까요? 다음 주 핫테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사실은 급상승이 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근데 증시에서 가장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 이슈가 바로 정치적인 이슈겠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 관련한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고 원전 관련한 또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해운 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결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란 이슈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원전 관련 테마주들도 국내에서 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미 사실 원전 테마주들은 이스라엘, 이란이 아니더라도 사실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또 펼쳐지고 있고 실제로 실용적인 외교를 표방하는 이 부분의 이슈를 통해서 원전을 굳이 탈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정부 들어서 이런 걱정하셨던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정부에서 또 신정부가 들어섰고 정권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탈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뚜껑
내용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이미 있는 원전에 의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하면서 이 부분 산업을 계속 채워나가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원전 관련한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실용적인 외교 정책도 우리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살릴 수 있는 산업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또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국내 주식 안에서 또 녹여보게 된다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기존에 못 갔었던 종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챙겨볼 수 있는 또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 가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전기술을 좀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번 주에 무려 50%가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한전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음 주 정도의 타이밍이 또 나와주고 만약에 19초가 정도의 흐름이 보합권 정도에서 시작이 되게 된다면 매수 기회도 또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래서 교육방에서 아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신호가 또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만 장 초반에 나와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전기술이 원전 관련한 테마주들 안에서 가장 빠른 급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전기술이 키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원전 관련한 테마주들을 공략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한전기술 먼저 관심 종목에 두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주 역할의 급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떨어지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도 급락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침판 정도의 역할로 한번 보시고 한전기술 관심 종목을 한번 더 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란, 이스라엘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급상승이 좀 보여주고 있는 흥구석유겠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1월달, 2월달 관련해서 뭐 테마주들 영일만, 포항 영일만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급상승 보여줬었다가 죽었었다가 다시 한번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관련해서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현이 좀 되면서 최근에 사실은 흥구석유가 무려 50%, 60% 이상의 또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내용을 좀 빠르게 넘어가 보자면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안에서 거의 수십 개의 지역을 또 타격을 했다라고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 안에서 유가 관련 테마주들도 우리가 국내 테마주 하실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안 챙겨볼 수가 없는 테마주입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흐름 좀 놓고 보게 된다면 금요일 날 무려 이제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이 함께 하셨다면 저는 사실은 이런 종목 이슈는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장기 시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흥구석유를 아마 장 초반에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장 초반 매매가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 테마주들은 미증시 끝나면 이미 반영이 되고 이 테마주들은 선정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장 초반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만약에 상승이 나와주면 그리고 상한가가 가게 된다면 이 상한가를 모두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장초반 매매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흥구석유도 관심 종목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 테마주 안에서 빠르게 또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고 급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유가 관련한 테마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로 좀 보시면서 편안하게 나침판 역할로 관심 종목에 한번 더 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양장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들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유가나 여러 가지 원전 관련한 테마주들은 약간은 테마성이 좀 짙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테마주인 양자 컴퓨터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태남 CEO가 말해줬었던 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게 좀 맥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놓고 보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들도 이번 주에 사실은 월, 화, 수, 목요일 초반까지 사실 잘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만약에 이스라엘, 이란 리스크가 시장에서 또 반응을 좀 보여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른 테마주를 좀 찾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도 우리가 챙겨 가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장기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양자 컴퓨터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성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다른 뭐 반도체 HBM 쪽 시장보다 굉장히 시장 반응이 그리고 주가 흐름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고 우리가 챙겨 가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의 4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 지금 아톤이라는 종목들도 관심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엑스게이트 여러 가지 종목들 한국 전자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겠지만요. 아톤 한번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다음 주 한번 우리가 원전, 유가, 양자 컴퓨터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굴 테마로 양자와 원전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먼저 좀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 테마들이 잘 갈 건 알겠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갈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선물로 이 USB 안에 주식과 관련된 기초 강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검색시까지 준비를 주셨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 계속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체크해보시죠. 일단은 다음 주에 국내 주식 하실 분들 이슈 좀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유 관련한 그리고 원전, 그 양자 컴퓨터는 세트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큰 바운더리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서는 빠른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단기적인 흐름, 단기적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 만약 공략하시게 된다면 빠르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사실은 우리가 신정부 들어서게 되면서 경기부양책 그리고 금융시장 부양책이 또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은 사실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상승장 속에서 일단은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면밀하게 또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만약에 내가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분석하지 마세요. 제가 분석해드릴 거고 교육부 안에서 모두 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장 좀 따라가 보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교육방에서 안내를 해드렸었던 한국선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경기부양책 안에서 이재명 정책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20%가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빠른 순환 매장 안 속에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이 부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한국선제와 더불어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히든 종목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장 초반에 매수 신호 드릴 거거든요. 한국선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를 좀 열어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급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교육방에서도 모두 다 장 초반에 매수 신호를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선제가 월요일날 급상승이 20% 정도 나와줬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종목 공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월요일날 만약에
15%, 20% 정도의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아마 한국선제랑 동일한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오늘 공개해드릴 종목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공개해드릴 종목인데요. 사실은 이제 6월 달에 계속 챙겨가야 할 키워드는요. 신정부 정책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종목도 저와 함께 하실 분들에게 모두 제공해드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있는 게 동맹국가 협력을 해주고 있는 산업이 바로 사실은 해운 쪽과 그 조선 쪽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흐름만 잠깐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급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적인 저점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게 지금 조선 쪽과 해운 쪽은 초호황기를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로서 국내 주식을 공략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조선 쪽과 해운 쪽을 좀 공략해 보시자. 이 부분은 모두 다 저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장에 또 신호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따라가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은 무조건 하셔야 사실 이득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사실은 미국 주식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해결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M7 종목입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 핵심적인 우량주 7개 종목 안에서만 6월 달에 잡아드릴 거고요. 그 부분 따라가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단타하실 분들, 국내 주식 단타하실 분들은요. 제가 신호 잡아드릴 거고 히든 종목도 말씀해드릴 겁니다. 이 히든 종목까지 챙겨 가보시면서 따라가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빠른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또 하나 더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에 맞춰진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테마와 기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유, 유가, 양자 컴퓨터까지 모두 다 세 가지 테마가 다음 주 장에 또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좀 따라가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좀 놓고 보게 되면요. 사실은 변동성이 좀 많이 좀 심합니다. 코스피가 사실 금요일장 정도에 1.27%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 좀 아쉬웠었던 게 코스피가 2,800포인트 그리고 2,9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 다만 리스크가 또 발현이 되면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또 발현이 되면서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우량주 매매하실 분들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지수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을 공략하시게 된다면 다음 주에는 손해를 안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기여도가 낮은 종목들 안에서 중소형주 종목들 안에서 정유, 유가,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을 빠르게 공략하시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시장이 좀 밀리더라도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우리가 사실은 6월달 신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되면서 허니문 랠리 계속 노리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다음 주 정도에 좀 포인트도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덧붙여서 정책주들을 계속 챙겨 가봐야겠죠. 이 부분까지도 수익주로서 우리가 좀 재료를 좀 챙겨 가보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타 하실 분들은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짧게만 매매하시자. 그래서 하루 30분만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다음 주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내용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는 저희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동발 이슈 아마도 다음 주 우리 증시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말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한 주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성공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